엄마 국어 10분 국어입니다. 21학년도 수능 해설 강의. 독서 지문인데 박제가와 이덕무의 중화사상, 당시 청나라, 명나라를 어떻게 볼 것인가. 18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지. 둘 다 청나라의 사신으로 이제 갔다 오고 나서 이것저것 글을 쓰고 실학을 발전시켰던 아주 친한 친구. 친구긴 한데 이덕무가 9살 많고, 9살 어리고, 9살 차이면은, 되게 차이가 날 것 같은데, 둘은 굉장히 친했다고 해. 자, 이 양반들의 사상을 먼저 쳐다보고, 그 다음에, 중국 청나라의 경제 상황 쳐다보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실학자 얘기를 해봅시다. 쉬운 글은 쉽게 가야지. 자, 가나 이렇게 돼 있을 때 계속 강조했지만, 어떻게 한다고? 되도록이면은, 가나를 한꺼번에 읽는다. 그래야 같이 나오는 문제들, 공통 문제들을 한꺼번에 쭉쭉쭉. 왜냐하면 수능 시험이라는 게 가 읽고 따로 풀고, 나 읽고 따로 풀고, 종합 문제 따로 있고, 이렇게 순서대로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도 보면은 1번 문제부터 가, 나를 동시에 읽어야 풀 수 있다고. 선생님, 그러면 따로따로 풀면 되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은 이 논리 구조가 깨져. 이게 문제의 순서 아무렇게나 짜는 게 아니라 글을 읽었을 때 논리 순서로 쉬운 거부터 어려운 거, 그 다음에 좀 덜 중요한 애들부터 더 중요한 애들, 이렇게 순서대로 출제를 하는 거거든. 아무렇게나 이 사람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다음 글 읽고 물음에 답하쇼. 심심해서 쓴 글이 아니라고. 그래서 어지간하면 한 1등급 100점 가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가나를 한꺼번에 읽는 거를 의도적으로 훈련을 하면 돼. 그러면 머리에 하나도 안 남는데요. 그러면 이 다음 장에다 선생님 적어놨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들 좀 훈련하고 실제 수능 날은 되도록이면은 덜 적어야지. 그래야 100점 맞지. 갑시다. 18세기 북학파들은 연행록을 기록해서 북학론을 고치하였다. 북학론도 차이를 보였는데 중화관념이 다르게 반영된 거다. 같이 청나라를 갔다 왔던 박제가와 이덕무를 살펴보자. 첫 단락은 아무것도 없네. 자, A. 박제가 얘기를 먼저 하네. 지금 첫 단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박제가, 이덕무 두 사람의 공차를 얘기하겠다. 인문지문 제일 쉬운 거야. 그럼 여러분은 뭐 해야 돼? 읽으면서 선생님이 미리 좀 여기 써놨는데 실제 수능 볼 때는 이제 둘째 단락에서 박제가는 하면은 여기 박씨, 이씨 해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왜냐하면은 좋은 지문은 여기도 좀 보이지만 짝을 이렇게 딱 만들어놔. 여러분이 읽으면서 물론 이제 친절하게 첫째, 둘째, 셋 이렇게 주지 않지. 문장에다가 교묘하게 써놓는다고. 그러니까 그걸 것들을 여러분이 찾아가지고 이렇게 차이점이 있군. 요거는 공통점이군. 읽으면서 찾아내든가 난 찾아내는 힘이 좀 약하다. 그러면은 쓰면 되잖아. 이거 쓰는데 이거 얼마나 걸릴 것 같아? 30초도 안 걸려요. 그리고서 문제 2개, 3개 안 틀리면은 그게 개이득이지. 자, 고민을 해보시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 기출을 왜 보냐면 이거 답이 뭐다 이거 찾아보는 게 아니고 지문에서 이렇게 구성했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반응할 것인가, 내가 어디에 밑줄 치고 어디에 정리를 할 것인가 또는 안 할 것인가, 이 확정 짓는 작업이 그게 기출 공부라고. 잔소리 같지만 한 번 더 해봤고. 자, 박제가는 특정 관점에 따라, 특정 관점 뭐야? 주관적이라고. 그럼 당연히 다음 장에 뭐 나오겠어? 객관적.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짝이 되게끔 만든다. 자, 중화관념의 절대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독자성을 유지하기보다는 중국을 배우는 게 낫다. 중국이 짱이다. 당연히 이덕무는 아니다. 중국이든 조선이든 독자성을 갖고 있다. 자, 명나라에 대한 의리 문제는 소멸됐다. 명나라 이제 필요 없다. 라고 얘기했고, 이덕무는 아니다. 아직은 명나라에 대한 의리는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익 추구에 대해서 뭐 양반도 돈 버는 거 좋지 않냐? 이걸 이제
네 글자로 이용후생이라고 하는 거지. 자, 이동무, 이변기 뭐냐면은 연행이라는 게 이제 청나라에 사신으로 가는 걸 연행이라고 해. 그래서 청나라에 들어갔다 온 이야기, 그 얘기야. 자, 이걸 어떻게 했다고? 객관적인 태도. 아까랑 반대됐군. 하지만 청문물의 효용을 도외시하지 않고 물질적 삶을 중시하는 이용후생에 관심을 보였다. 공통점. 자, 스스로 평등견이라 불렀던 인식 태도를 바탕으로 이분법에서 벗어나갔고 양쪽 모두의 가치를 인정했다. 그러니까 아까는 박제가는 청나라가 짱이다 그랬는데 얘는 청나라, 조선 둘 다 가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하지만 그는 중국인들의 외양이 만주족처럼 이게 뭔 얘기냐면 변발이라고 그래갖고 앞대가리를 깎아버렸지. 그 만주족들은 앞대가리가 원래 없는 놈들이 아니고 그 만주족들은 뭘 해먹고 살았던 사람들이냐면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 사냥을 주로. 말 타려면은 말 타고 있는데 앞머리가 막 눈을 찔러. 안 되지. 그래서 아예 앞대가리를 깎아버렸다고. 뒤로 묶어버리고. 말 타기 좋은. 자, 문제는 그건 이제 만주족이니까 그렇게 한 건데 저 밑에 있는 상하이 뭐 이런 데서 말 타고 다니지 않거든. 근데 전부 다 청나라처럼 밀어버렸지. 요런 게 이제 안타깝다. 명예에 대한 의리를 얘는 중시했다. 첫 단락에서 북학론이 있지만 공차가 있다. 이렇게 나오면 요거 동그라미 세모 이항대립 얼른 써야겠군. 그러니까 모든 지문을 이항대립으로 쓰라는 얘기는 아니야. 특히 요즘 이제 3학년도 수능 보게 될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항대립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좀 복잡하게. 자, 두 번째 합시다. 자, 이번엔 중국의 경제발전 얘기. 18세기 후반 중국은 거의 전 세계 1등이었지. 그래가지고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도 있었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가 그닥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서울, 뭐 부산, 울산 뭐 이런 큰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뭐 딴 나라도 그런가 보다. 아니야. 대부분의 도시들은 100만 명 안 넘어요. 자, 그랬는데 하여튼 얘네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그 발전의 가장 큰 거는 무역, 그 다음에 이 두 가지였다. 그래서 요 나글에서는 간단하네. 중국 경제가 발전했는데 외부 요인이 두 개였다. 무역과 은. 그러나 청의 번영은 지속되지 않았고 19세기에는 청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졌다. 하다시피 19세기 후반에 나락으로 떨어지다가 결국 망했지 거의. 가장 큰 건 뭐냐?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18세기 경제가 발전해. 사람이라는 게 돈이 있으면 뭘 하게 돼? 돈이 있으면 할 일이 없잖아. 그래서 아기를 많이 낳더라. 문제는 돈이 많으면서 아기도 많아지면 같이 선순환이 되면 좋은데 이제 19세기에는 선순환이 안 됐다. 인구가 너무 많이 증가해버린 거야. 아다시피 중국 인구 전 세계 1등이니까. 경제는 요만큼 발전했는데 인구가 이만큼 발전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반란이 일어났고 그 여러 가지 청나라 후반에 전국에서 반란이 많이 일어나지. 그리고 나라가 너무 넓다 보니까 이제 부정부패, 돈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위기의 씨앗이 뿌려졌다. 결국 어떻게 됐냐? 서양에 대한 무역 개방을 축소해버렸다. 자, 왠지 쟤네들 때문에 안 좋은 것 같아. 야, 못 오게. 그래가지고 아편 전쟁이니 뭐니 이제 그러니까 서양 입장에서는 중국이랑 거래를 잘하다가 갑자기 나라에서 무역을 금지하니까 이 새끼 왜 이러지? 그러고서 아예 전쟁을 일으켜버린 거지. 소수의 지식인들만이 했지만 뭐 망하는 거를 막을 수는 없었다. 문제 갑시다. 가나로 가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1번 문제부터 가나. 그러니까 아까 가를 읽고 1번 보면 답지 2개만 해결하고 나머지 어떡할 거예요? 물론 여긴 답이 1번이니까 뭐 괜찮지 않나요? 근데 만약에 답이 가나 합친 거 이런 게 답이야. 이러면은 기껏 가 읽고 1, 2 답지 읽었는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기껏해야 이런 거밖에 없지.
그 나 읽고 다시 돌아오면 또 이제 헷갈리지. 아까 가 읽은 지 한참 됐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공통 문제 요즘 추론이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추세니까 되도록이면 한꺼번에 읽자. 충분히 할 수 있다. 훈련하면 돼요. 자, 학자들의 견해 2명 얘기해서 배경 얘기했고 차이도 얘기했다. 쉬운 문제. 자, 역시 또 2명 동그라미 세모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했고 아까 표를 잘 작성했으면 대단히 간단한 문제. 이덕무는 청나라를 그닥 좋아하진 않지. 그러니까 그 문화의 측면에서는 앞대가리 깎는 거 싫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덕무의 평등견 아까 뭐라고? 조선하고 청나라하고 쌤쌤. 그래서 청과 구분되는 조선의 독자성을 유지하자. 간단한 얘기였고. 자, 인구 증가 문제 뭐 그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이 가장 뭐라 그랬지? 주제. 나글의 주제는 뭔가요? 중국이 19세기에 인구 증가로 인한 문제점 때문에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게 두 번째 글의 주제였지. 자, 가에 제시됐는데 A도 읽고 그 다음에 나도 읽고 결국 이것도 1번하고 똑같이 복합적인 문제야. 결국 다 읽어야 돼. 쭉 읽어봤더니 이건 북학의에 나온 얘기인데 물건을 교환해가지고 무역을 해가지고 잘 산다. 중국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안 된다. 그 중에서 특히 여기서 뭔 얘기하냐면 은을 가지고 이제 무역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은은 안 사오고 쓸데없이 약하고 비단 사온다. 이거는 뭐 금방 쓰면 없어지는 거니까. 아까 나글에서 은 중심의 경제 중요하다고 했었지. 그래서 정답 4번 보면 은에 대한 평가는 중국의 경제 번영에 기여한 요소를 참고할 때 은의 효용적 측면을 간과했다라는 거는 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여긴 중요하게 생각했지. 아까 나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냥 거꾸로 써놓은 거 찾는 문제 되시겠다. 크게 어렵지 않은 독서 첫 번째. 자, 어휘 문제는 뭐 한정되다, 끝이다. 쉬운 문제니까 패스. 자, 마지막 장 보면은 동시대를 살았던 박제가 북학의라는 책을 지어가지고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했는데 그 수레 얘기가 가장 여기도 지금 수레 살짝 보이지? 이게 여기는 중국이야. 중국은 이렇게 바퀴를 달아가지고 수레를 큰 길 만들어가지고 물자 유통 사람도 타고 다니고 여기는 조선이야. 조선의 쌍교라고 하는 건데 이거 뭐냐면 여기에 양반이 이제 높은 사람이 앉아. 문제는 이 양반 한 명이 어디를 가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16명. 사람 16명에다가 말 2필. 엄청나게 비효율적이지. 그냥 바퀴 달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제도로 빨리 좀 바뀌어야 한다. 라고 얘기했지만 아쉽게도 박제가도 그렇고 이덕무도 그렇고 힘이 없었지. 박제가는 우리 박지원 형님하고 이제 친척지가 전부 다 힘이 없는 사람들. 그럼 힘이 없는 사람들을 왜 사신으로 보내냐? 높은 사람들은 사신 가기 싫어하거든.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아까 뭐라고? 청나라를 개무시했어. 그 높은 사람들이 청나라 가는 거 싫어했다고. 앞대가리 깎은 새끼들하고 얘기 안 한다. 그래서 이제 박제가 그다음 이덕무 이런 서자 출신 또는 가난한 집안 출신의 사람들 박지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신으로 가게 된 거라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잘 된 거지. 문제는 그 양반들이 잘 배워왔어. 배워와가지고 보통 요즘도 이제 뭐 국회의원이든 뭐 시의원이든 해외 연수라고 하지만 가로 열고 놀자판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 양반들은 놀자판이 아니라 거기 가서 진짜로 배워온 거야. 그래서 책도 썼어. 문제는 힘이 없다. 이게 우리 조선 후기에
안타까운 역사. 그래서 이덕무를 읽다 이런 좋은 책도 있으니까 심심한 사람들은 또 사서 읽길 바라고 망한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도 있는데 이 양반 차태현이 이덕무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조선에도 냉동실이 있었거든. 지금도 서울에 보면은 동빙고동, 서빙고동 거기가 이제 임금님이 여름에도 얼음 먹으려고 얼음 창고야. 동빙고 빙이라는 게 얼음, 고가 창고. 동쪽 서쪽 두 개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여름에 이제 임금님이 덥다 냉면 한 그릇 먹자 그러면은 임금님만 먹었지. 왜냐면 얼음이 귀하니까. 근데 그 귀한 얼음을 영화니까 이덕무가 머리를 써가지고 다 훔쳤다. 오늘 아름다운 이야기.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21세기의 박제가 이덕무와 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한민족을 지금 2022년 현재 세계 7위까지 이제 올라왔는데 일본도 한때 세계 2위까지 갔었잖아. 우리도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의 능력을 믿습니다. 구독, 좋아요, 엄마 국어.